그러니까 이제 감염 관리를 하다가 아마 멎으면 제가 10시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끊어지면 다시 제가 초대를 할게요. 아셨죠?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초대를 할게요. 이제 한 팀이 나갈 것 같아요. 음, 감염 관리. 이 감염 문제는 국가고시 100문항 중에 3, 4문항 나와요. 비중이 크다. 감염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고 정부에서 감염 문제는 더 좀 깊숙이 다루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빈도도 크고. 여러분들 그 양리에서 한 문제, 치과에서 한 문제, 한방에서 한 문제, 영양에서 한 문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감염 문제는 세네 문항 빈도가 크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시험을 봐보면 그때 국가고시 봤던 사람 저기 문제를 보면 감염 문제가 적어도 세 문항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과목이랑 비교해 보면 이 챕터가 비중이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좀 들어보세요. 감염이란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감염이란 바이러스, 세균, 리케치아, 클라이미디아, 원생동물, 늘 흔히 알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는 친감이 있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병원체. 우리들, 여러분, 우리 모두. 병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다 걸리는 게 아니야. 코로나가 옆에서 콜록콜록해도 우리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려.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리는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불러요? 숙주.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는 병원체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우리 숙주 안에 두 가지 자리 잡고 증식을 하면 나는 그 병원체 뭐 되는 거예요? 감염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염에 대한 정의가 병원체가 숙주 내 두 가지 자리 잡고 증식하는 거. 병원체가 숙주 내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을 감염력이라 한다. 병원체가 숙주 내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걸 감염. 병원체가 숙주 내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을 감염력이라고 한다. 근데 그 감염이 내 몸 안에 있는 균, 내 몸의 대장에 대장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장균이 정상 수치가 있는데 얘가 점점 늘어. 자리만 잡고 있었는데 점점 늘어. 그럼 나는 그 균에 내가 감염이 돼요. 그 균 원래 어디 있었어? 내 몸 안에. 이걸 뭐라 그래요? 내인성 감염.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증식을 하면 외인성 감염. 내가 한 가지 균이 있는데 다른 균이 또 들어와서 나는 두 개 감염됐어, 두 개. 이거는 중복 감염. 내가 감염이 돼서 에치 하고 증상이 있어요. 이거는 현성 감염. 내가 자리 잡고 증식해서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불연성 감염. 감염의 종류를 설명드린 거예요. 외부에서 감염되면 외인성 감염. 내 몸 안에 있는 균이 자리만 잡아야 되는데 증식까지 하면 내인성 감염. 한 가지 균이 있는데 또 걸렸어. 중복 감염. 증상이 있어. 현성 감염.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불연성 감염. 자, 감염병의 유발인자. 감염병. 가장 흔한 거. 우리 감염되는 거 가장 흔한 거 뭐예요? 감기? 감기. 커먼 콜드. 오죽하면 커먼 콜드. 보통 추울 때 걸리는 게 감기다. 그래서 커먼 콜드. 자, 감기가 어떨 때 많이 걸리더라? 환절기라는 환경. 환절기라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감기 잘 걸려요. 환절기라는 환경에.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병원체 때문에. 환절기라는 환경에 바이러스 없으면 안 걸려요. 바이러스라는 병원체가 존재할 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절기 환경에 옆에 친구가 바이러스 걸린 친구가 기침을 해. 그럼 우리 다 걸려요? 아니,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려. 우리 이거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리는 걸 뭐라고 불렀죠? 숙주. 그러니까 감염병의 유발인자 세 가지 하면 환절기라는 환경, 바이러스라는 병원체,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리는 숙주. 병원체, 환경, 숙주. 이 세 가지가 감염병의 유발인자, 전염병의 3요소. 뭐라고 나오던.
병원체, 환경, 숙주.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숙주가 어떤 숙주가 잘 걸리느냐? 면역력이 약한 사람. 누가 이렇게 면역이 약하냐? 노약자, 어린아이, 질병이 있는 사람. 특히 당뇨병 또는 영양이 안 좋은 사람,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식이 습관이 안 좋은 사람, 평소 우울감 모드가 있는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걸리기 쉽죠. 또는 성별에 따라서, 연령별에 따라서, 인종별에 따라서, 국가별에 따라서 잘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 있는 이 모든 게 바로 숙주와 관련된 요인들이에요. 다음 중 관련 요인이 다른 걸 골라라. 근데 다 숙주와 관련된 건데 뜬금없이 환경, 뭐 병원체 하고 나오면 그건 아닌 거지. 아시겠죠? 우리 감염병의 삼요삼은 병원체, 환경, 숙주. 근데 숙주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얘기한 성별, 연령별, 국가별, 인종별, 면역 형태, 예방접종 유무, 식이 습관, 노약자, 당뇨병 있는 사람,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그런 것들은 숙주와 관련된 요인들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감염병의 형성 과정을 볼게요. 아이고, 끝났네. 자, 10분만 쉬고 다시 시작할게요. 감염병의 형성 과정. 형성 과정. 자, A라는 사람이 환자예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또 못 알아듣고 그러지 마시고. 자, 내일은 제가 감염병의 형성 과정. A라는 사람은 감기 걸린 환자예요. 감기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감염되는 과정을 볼게요. 감기 걸린 환자는 바이러스라는 병원체가 이 사람 몸속에 있겠네. 그죠? 바이러스라는 병원체를 보유한 장소를 우리는 병원소라고 불러요. 그럼 A라는 사람이 바로 병원소겠네요. 이 사람이 콜록 할 때 바이러스가 코나 입을 통해서 나오겠죠. 나오는 것을 우리는 출구라고 불러요. 자, A라는 사람이 콜록콜록 했더니 가래가 뚝 떨어져서 흙바닥에 떨어졌어. 이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건조가 돼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가루가 누군가의 코나 입을 통해 들어갔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입구라고 불러요. 자, B라는 사람이 입속에 구강을 통해서 들어갔던, 코로 들어갔던, 어디로 들어갔던 자리를 잡고 증식을 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B는 뭐다? 숙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병의 형성 과정에 지금 제가 6가지 얘기했어요. 병원체, 병원소, 출구, 입구, 숙주, 하나가 빠졌네. 출구와 입구 사이. A라는 사람이 콜록해서 땅바닥에 떨어졌어. 이게 말라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의해서 공기중에 떠돌아다니다 들어가면 공기전파.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코비자 써서 비말전파. 성병은 생식기에서 생식기로 직접 들어간다 해서 직접 전파. 피부질환은 피부에서 피부로 접촉에 의해서 전파된다 해서 접촉 전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전파 과정의 종류들이죠. 그래서 감염병의 형성 과정 6가지. 그러면 병원체, 병원소, 출구, 전파 과정, 입구, 숙주. 이 6개가 먹이사슬 마냥 연결이 되어야 감염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감염이 형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감염이 형성되지 않게 하려면 6개 사슬을 끊어. 끊으면 되지. 뭘 끊을까요? 병원체를 끊으라고?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을 어떻게 끊어? 내가 어떻게 끊어? 입구를 끊으라고? 입구? 야, 눈을 통해, 코를 통해, 입을 통해, 뭐, 분비물, 뭐, 피부를 통해, 몸을 어떻게 끊어? 끊을 수가 없네. 해결 방법은 지금 병원체, 병원소, 출구, 입구, 전파 과정, 숙주 6가지 중에 병원소를 해결하면 돼요. 자, 우리 코로나
코로나 병원소가 어디였어요?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파됐지.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우리한테 감염되기 쉬웠죠.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격리. 병원소가 사람이면 병원소 격리. 근데 병원소가 강우병일 때 그 소 어떻게 했어요? 소. 죽여줘. 땅이 묻었잖아. 딱. 조류독감일 때 그 닭 오리 어떻게 했어요? 또 살처분. 그러니까 그 동물 어떻게 한 거야? 제거. 병원소가 사람이면 격리. 병원소가 동물이면 제거. 근데 병원소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이야. 이거 콜레라 같은 경우는 오염된 음식물이잖아요. 그럼 그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무생물 어떻게 할까? 환경, 위생, 관리. 그래서 먹이사슬 마냥 연결되는 이거를 끊으래. 뭘 끊어? 병원소를 끊으면 되죠. 병원소가 사람이면 병원소를 격리. 병원소가 동물이면 병원소 제거. 병원소가 무생물이면 환경, 위생, 관리.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염병의 관리 대책. 지금 얘기한 거가 감염병의 관리 대책. 감염의 형성을 끊으려면 병원소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그 단어 정의를 설명드릴게요. 단어 정의. 다음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단어 설명이 아닌 거, 용어 정의가 잘못된 걸 고르시는 거예요. 소독이란, 소독이란 균만 제거. 우리 주사 맞을 때 알코올솜으로 피부를 소독한 다음에 주사 바늘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알코올은, 알코올은 피부를 소독, 균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늘은 우리 몸속에 표피는 물론 진피, 이하주리까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바늘은 멸균. 소독은 균만 죽이는 거, 이 주사 바늘은 균 플러스 아포, 아포, 포자, 포화, 씨까지 다 사멸시키는 거를 멸균이라 한다. 소독은 균만 제거, 멸균은 균 플러스 포자, 포화, 아포씨까지 사멸시키는 거를 멸균이라 한다. 그러니까 소독과 멸균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멸균. 멸균이 더 포괄적인 의미지. 방부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거를 방부라 한다. 격리는, 자, 우리가 환자를 격리시키는 거는 누구를 보호한 거예요? 그 환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지? 코로나 환자를 격리시킨 거는 그 환자가 아닌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고 격리시킨 거예요. 그 환자를 따로 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역격리란 그 환자를 보호하려고 따로 둔 거지. 그 환자가 어떤 환자길래? 감염에 민감한 환자. 그러면 감염에 민감한 환자가 누굴까? 암말기 환자? 백혈병 환자? 전신 화상 환자? 또 누가 있을까? 에이즈 환자?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이니까. 그래서 자, 암말기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큰 암과 싸우느라고 면역이 바닥이에요. 암말기 환자 간호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간호로 옳은 것 1번 쇼크, 2번 감염, 3번 출혈. 답은 감염. 그러기 위해서 뭐 시킨 거예요? 역격리 시킨 거지. 왜? 이 환자가 면역이 약해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따로 두는 거를 역격리라 한다. 격리는 그 환자가 아닌 우리를 보호하는 거. 역격리는 감염에 민감한 그 환자를 보호하려고 따로 두는 거. 그런 환자가 누가 있을까? 에이즈, 암말기, 백혈병, 전신 화상. 이 환자들의 가장 중요한 간호는 감염 예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역격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는 같은 병원체를 보유하는 환자끼리 같은 방에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있다. 응. 아유, 코로나 환자가 저기 5명이 있는데 병실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은 한 방에 가도 되지 뭘. 너도 있고 너도 있는데 뭘. 그치?
그러니까 같은 병원체를 보유하는 환자끼리는 같은 방에 둘 수 있다. 이를 코호트 격리라 한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대한민국은 요양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했죠.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어르신이 코로나 걸리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못 나오게 했어요. 중국은 시별로 했지, 시별로. 예를 들어 우리 안산시가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5명이 나왔다. 그럼 안산시 자체를 코호트 격리했어요. 중국은. 코로나 때 그렇게 했어요. 좀 과하게 했지. 과하게. 아무튼 같은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끼리 같은 방에 둘 수 있는 거는 코호트 격리. 그 감염에 민감한 환자를 보호하려고 따로 둔 거는 역격리.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 환자를 따로 둔 거는 격리.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킨 거는 방부. 균 플러스 아포까지 사멸.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포까지, 포자, 포, 아포, 씨까지 다 사멸시키는 거는 멸균. 멸균, 균만 죽이는 거는 소독. 소독.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용어정이에요. 거기에 아까 감염 얘기했었죠? 용어정이 감염. 병원체가 숙주 내에 2가지 자리 잡고 증식하는 거를 감염이라 정의한다. 이렇게 알면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한두 문제 나오는 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과적 무균과 외과적 무균 공부했죠? 내과적 무균과 외과적 무균, 제가 외과적 무균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외과라는 말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성형외과, 뭐야? 외과? 서저리 파트예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야, 칼 들고 있는 사람. 찔 거야. 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균수를 몰랐으면 우리 수술이라는 게 없는 거죠. 무균, 멸균을 아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과적 무균술, 이 말은 서저리 파트를 생각하세요. 수술 파트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술실을 떠올려. 수술실 갈 때 손을 어떻게 닦거라? 어떻게 닦나? 손끝이 위로. 수직으로 닦는 게 아니에요. 원형으로 닦는 거예요. 어디부터 닦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어디부터 닦았어요? 손톱. 손톱부터 닦는 거지. 끝이니까, 손끝이니까, 손톱부터. 어떻게? 원형 동작으로, 손솔과 베타딘. 베타딘이 우리 소독할 때 빨간 약. 베타딘. 그러니까 소독약이에요. 손솔과 베타딘을 이용해서 원형 동작으로 손톱부터 어디까지? 팔꿈치 윗부분까지. 다 닦았으면 반대손. 원형 동작으로 손솔과 베타딘을 이용해서 팔꿈치 윗부분까지. 다 닦았어? 허리를 숙여서 물로 헹궈줘야지. 다 헹궜어요? 멸균된 타올로 손끝부터 건조시켜줘야죠. 이 손으로 뭘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시 닦아야 돼. 이 손을 허리선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 안 돼. 다시 닦아야 돼. 이 닦은 손은 허리선 위에 누인시야 안쪽에 들고 있는다. 뭘 만지거나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술실로 들어왔어. 그러면 가운을 입어야죠. 수술복. 수술실에는 소독 간호사와 순회 간호사 2파트로 나뉘어요. 지금 손소독한 간호사는 소독 간호사예요. 순회 간호사가 내 수술복 뒷끈을 묶어줄 거예요. 자, 수술복이 안이 밖으로 나오게 뒤집어져 있어요. 접혀져 있어요. 멸균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접어요. 그럼 내가 이 손 소독한, 이건 소독이야. 수술복은 멸균이에요. 소독과 멸균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오염, 오염이지 뭘. 그러니까 이 손 소독한 손으로 수술복이 어딜 만져? 안을 만지느라고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술복의 여기 안쪽에 목을 만져서 제가 겉이 안 닿게 입는 거예요. 자, 입었어. 더 이상 못 입겠어? 그러면 순회 간호사가 뒤를 다 여며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수술복을 입었잖아요. 하더라도 허리 밑은 오염으로 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도 오염으로 간주. 목돌레, 손목돌레, 가장자리도 오염으로 간주. 그럼 어디가 멸균이에요? 가슴과 팔 전방만 멸균으로 간주. 그 다음에 글러브 끼는 거지. 자, 이 손은
허리선 위에 눈시 안쪽에 들고 있는 거예요. 내리면 오염으로 간주. 자, 이렇게 수술복을 나도 입고 B도 A란 사람도 입고 B도 입었어. 그럼 A, B가 서로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간다? 마주보지 않고 등과 등을 대고 마주보지 않고 지나간다. 왜? 내 멸균된 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주보면 서로 오염될까 봐. 자, 이 손은 언제 내려놔요? 수술할 때 그때 내려놓고 수술할 때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지. 지금 얘기한 손 씻기, 가운 입기. 어떤 거? 외과적 무균술. 개념은 멸균에 대한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멸균에 대한 실제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자, 퍼셉통에 퍼셉이 몇 개? 하나만. 두 개 놓으면 오염으로 간주. 퍼셉을 들을 때 끝에 섭자가 벌어져 있잖아요. 통에서 꺼낼 때 어떻게 들어? 다물어서 수직으로 들어라. 들고 있을 때는 버섯 끝이 아래로 향하게 허리선 위에 눈시 안쪽에 들고 있는다. 뒤집으면 오염으로 간주. 혹시 포셉 쪽에 놓을 때 오염되었으면 뒤집어 놓아라. 오염됐다는 우리끼리의 약속. 집어넣을 때도 다물어서 수직으로 넣어라. 방금 수독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허세통의 가장자리는 겸자통의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주. 닿지 않도록 다물어서 수직으로 꺼내고 집어넣을 때도 다물어서 수직으로 넣어라. 멸균포 열기. 멸균포 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유효기가 있음을 확인해야죠. 또 검은색이 분명히 줄쳐져 있어야지. 색이 흐리거나 불분명하다. 날짜가 안 보인다.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은 흔적이 있어. 젖었어. 구멍 났어.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무 문제 없으면 유효기간 날짜임을 확인하고 탭을 열 때, 먼 곳 열고, 양쪽 열고, 맨 앞쪽, 맨 나중에 연다. 이 포를 폈을 때 상에서 늘어진 부분은 오염으로 간주, 가장자리도 오염으로 간주, 가장자리 2.5cm 둘레도 오염으로 간주. 이 포의 가장 안에 있는 것만 멸균으로 간주. 자, 멸균포 열기, 소독액 따르기. 자, 새 거 방금 뜯었다 할지라도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주해서 일부 따라서 버리고 원하는 곳에 따라준다. 100을 따라야 되는데 200을 따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을 따라서 버리고 원하는 곳 정량만 줘야지. 그죠? 어. 방금 1000ml짜리 지미신 시럽을 내가 땄어. 방금 땄지만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주해서 주기 전에 일부 따라서 버리고 원하는 곳에 준다. 너무 많이 따랐어. 다 주는 게 아니라 버리고 정량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내가 많이 버리는 걸 좋아할까? 이게 돈이야, 이게 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아유,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이게 주인의식.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 기술은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아유,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이면 다 똑같아. 근데 마음이 얼마나 좀 품어주느냐. 배척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그도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느냐. 그게,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자, 지금 이제 내과적 무균술. 내가 다 얘기했나? 소독캔 얘기 안 했네? 지금 외과적 무균술 멸균에 대한 개념의 퍼셉통, 멸균포, 소독액, 소독캔. 소독캔을 들고 있을 때는 뚜껑을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들고 있는다. 바닥에 놓을 때는 내면을 위로 뒤집어 놓아라. 어. 내가 근데 열고서 오랫동안 있으면 공기중에 노출이 오래된 거잖아요. 그럼 오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뚜껑을 빨리 열고 빨리 닫아라. 음.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소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멸균에 대한 개념 얘기한 거예요? 멸균, 어? 지금 얘기한 게? 멸균 얘기한 멸균, 거죠, 멸균. 멸균에 대한 개념. 외과적 무균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 음소거.
음. 자, 이제 내과적 무균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수술실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서 멸균에 대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내과적 무균 얘기할 때는 격리병동을 떠올리세요. 그러면서 소독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소독에 대한 개념. 자, 내가 유니폼을 입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격리병동 갈 때는 덧가운을 입어요. 왜? 유니폼을 보호할 목적으로. 내가 유니폼 입고 일반 환자 보잖아요. 그러다가 격리병동 갈 때는 유니폼 보호하려고 덧가운 입고 격리병동 들어가는 거지. 자, 내가 격리병동 들어갈 거야. 그럼 손 씻기 먼저 할 거예요. 손끝이 아래로 가게. 흐르는 수돗물에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아까 비벼대는 마찰이 중요했잖아요. 10에서 15초 동안 닦는다. 다 닦았어? 헹궈. 다 헹궜어? 타올로 손 건조시켜. 그 타올을 가지고 수도꼭지를 잠근다. 솔직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유니폼 보호할 목적으로 덧가운을 내가 입어. 내가 단축키고 내가 다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호흡기 질환이라면 마스크도 껴야지. 글러브 껴야죠. 그리고 내가 문 열고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서 격리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 만나는 거예요. 자, 내가 코로나 환자 방에 들어갔어? 그러면 덧가운이 코로나 방 환자에 들어가자마자 다 오염으로 간주. 이 코로나 환자든 뭐, 격리 환자가 만진 건 다 오염으로 간주.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만져요. 종이나 타월을 덧대어서 만지지. 이 환자의 분비물이나 먼지를 털거나 할 때는 내 옷에 최대한 닿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이 환자의 쓰레기는 이중 포장. 침상을 깔기 전에 공호포 씌운 다음에 시트 깔아요. 다시 한번. 지금 내과적 무균술의 소독에 대한 개념은 격리병동을 떠올리시면서 손을 닦을 때는 손끝이 아래로 가게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이때 10에서 15초 동안 비벼대는 마찰이 중요하다. 다 닦았으면 타올로 손을 건조시키고 그 타올로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그 다음에 유니폼을 보호할 목적으로 덧가운을 입어요. 내가 단추도 내가 잠궈요. 이 환자가 격리병동 환자가 호흡기 질환이면 마스크도 껴요. 글러브도 껴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 들어가자마자 모든 건 다 오염으로 간주. 이 환자가 만진 건 그냥 안 만지고 종이든 타올이든 뭔가를 덧대어서 만져라. 이 환자의 분비물이 보일 때는 내 옷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이 환자의 쓰레기는 이중 포장. 침상을 깔을 때는 보호 깔고 시트 깔아요. 자, 내가 이제 일을 다 봤어요. 그러면 이 덧가운이 오염되었잖아요. 이 가운을, 오염된 가운을 격리병동 안에서 벗을까? 나와서 벗을까? 안에서. 그 안에서 벗어야지. 오염된 거니까. 어떻게 음, 벗어요? 겉이 밖으로 오게. 근데 이 오염된 가운을 입고 청결구역에 왔다면, 바깥은 청결구역이야. 이 가운의 겉은 오염이야. 그럼 어떻게 벗어요? 안이 밖으로 나오게 뒤집어 놔라. 그 다음에 손 씻고, 그 다음에 다른 앉아봐야지. 지금 얘기한 거는 내과적 무균술의 손 씻기와 가운 입기, 격리병동 생각하시면서 소독에 대한 개념 떠올리시고, 지금 얘기했던 쓰레기는 이중 포장, 침상은 공포, 먼지를 털거나 뭔가를 버릴 때는 내 몸에서 멀리, 가운은 오염된 구역에서 겉이 밖으로 나오게, 청결 구역에서는 안이 밖으로 나오게 뒤집어 놔라. 이 얘기가 내과적 무균술의 실제. 이해돼요? 정리가 돼요? 조금 미리 한번 좀 봤으면 정리가 되는 거고, 못 봤으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오늘 수업 듣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일은 밴드에다 올릴게요, 선생님들.